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슐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빨리 고장이 나거나 고갈이 되기 쉬운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사실 제가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인슐린을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슐린의 수명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췌장의 베타 세포가 기능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너무 낭비해 버리면 나중에 쓸 인슐린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이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에 대한 구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슐린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인슐린 주사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 습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당화혈색소 5.9면 당뇨는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죠. 우리가 한 6.5가 넘어가면 당화혈색소가 당뇨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한 사례자분의 결과인데요. 그 인슐린 수치는 우리가 한 10에서 20 정도, 한 10 정도를 제가 이제 정상치로 보는데 20은 넘지 말자 그러는데 이미 이분 같은 경우는 43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분의 당화혈색소가 5.9로 유지되는 것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는, 굉장히 인슐린이 가로가고 있는 상태가 이 피검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당화혈색소는 5.9로 6.0을 넘지 않는 당뇨 전 단계, 당뇨로 가는 초입 상태이지만 인슐린은 이미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분비되는 이유는 뭡니까? 개별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개별 기능의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해서 보충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은 양을 빨리 먹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췌장 기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 자체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인슐린이 가로하게 되고, 인슐린이 소진되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인슐린 상실의 시대, 인슐린 결핍의 시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이 그만큼 이제 많이 분비되면서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혈관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럼 망막증, 신장병, 족부궤양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또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포를 과자극하게 됩니다. 세포가 과자극이 되면 세포는 노화가 촉진이 되죠. 두 번째, 인슐린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가 바로 염증인자를 방출하는 거죠. 혈액 속에 염증인자가 방출이 되면 통증, 발적, 부종과 같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나타내고, 이거 자체가 우리 몸의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지방세포에 당을 많이 집어넣어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인슐린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슐린, 건강한 인슐린 만들게 돼서 약간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만이나 내장 비만이 있는 사람,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성 증후군 질환이 있는 사람,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등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당과 당화의 색소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이거를 미리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아직 당뇨 전 단계나 당뇨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 근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즉각 인슐린 기능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요. 인슐린은 운동하는 동안 쉬고 순화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효율성과 민감성,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집중하고 운동은 약간 땀이 나거나 숨차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이 조기에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욕의 80%만 채우는 저희식,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시간 음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식 자체가 인슐린을 가로하게 한다, 필요하게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요. 가음, 흡연, 스트레스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담배와 술은 췌장의 염증을 일으켜 인슐린 분비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담배는 끊고 술은 이제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당화의 색소가 6% 넘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조치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같은 칼로리라도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바로 GI, 혈당 지수 개념이죠. 칼로리가 같아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쪽은 대부분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들입니다. 결국 음식에 맛이 없을수록, 당이 적게 들어갈수록 건강에는 이로운 것이죠. 한국인의 비만은 탄수화물 섭취, 탄수화물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인이 생각보다는, 살이 찐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탄수화물에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고기 대신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고기 먹는 것 못지않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자체가 지방세포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바로미터는 허리둘레입니다. 내장 비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슐린은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방세포에 들어가서 인슐린은 굉장히 가로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복부 비만을 한다면 당장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리둘레를 줄이는 거고요. 남성의 허리는 33인치, 여성의 허리는 31인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혈당지수, 아까 GI를 말씀드린 저혈당지수로 식사로 선회를 해야 되고요.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의 혈당지수를 낮추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식사법이 바로 저혈당지수 식사입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혈당과 비교한 수치인데요.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인슐린의 저항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저당 식수 식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지가 덜 되어 있고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고 순전한 백미 대신 현미나 찹쌀 등을 섞어 식사하십시오. 설탕 섭취를 성인은 10g, 아동은 5g 이하도 제한하고 물 섭취를 하루 2리터까지 늘려주시고요. 배가 너무 출출하게 고프다고 한다면 간식은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의 야채나 과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O의 가장 중요한 미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